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지금부터 김민재 소속팀인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의 운명의 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실감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팬들이 바랬던 김민재가 이 최고의 빅매치에서 당당히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재가 경험한 챔피언스리그 최고 성적은 8강전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스쿠데토를 들었던 나폴리 리그 우승 시절 챔피언스리그에서 8강까지 올랐고,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1차전에서 뛰지 못했던 게 4강 진출의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는 더 강한 뮌헨에서 꿈의 무대 4강에 출전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김민재가 상황이 꼬이면서 경기 전까지 매체들의 김민재 선발 출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되니 김민재가 당당히 선발 라인업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더 기대가 되는 경기가 되었죠. 얼마 만에 한국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4강 출전입니까? 손흥민이 2018-2019 시즌 때 챔스 4강에 이어서 결승까지 출전했던 이후 5년 만입니다. 뮌헨은 레알 마드리드와의 결전에서 비등한 성적인데, 최근 기준 7번의 성적은 1무 6패로 처참했고 이겨본 적이 12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엘 감독도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간접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더 우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뮌헨은 챔피언스리그 홈 5경기에서 3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쳤고, 현재 홈 9경기 중에 8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에서 독주, 챔피언스리그 강력 우승 후보 맨시티도 격침시키면서 4강에 올라온 만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색 없는 팀입니다. 8색조의 팀으로 공격 축구를 하면 공격이 되고 수비 축구로 바꾸면 수비가 되는 팀. 리그에서 단 1패, 챔스에서는 무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뮌헨의 라인업은 노이어 골키퍼, 키미, 김민재, 다이어, 마즈라이, 라이머, 뮬러, 고레츠카, 사네, 케인, 무시알라가 선발 출전했고, 레알 마드리드는 루닌 골키퍼, 맨디, 리디거, 페르난데스, 바스케스, 크로스, 추아메니, 발베르데, 비니시우스, 벨링엄, 호드리구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1차전은 뮌헨 홈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뮌헨은 시작부터 레알 마드리드를 밀어붙이면서 전반 40초 만에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데 사네가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엘 감독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하필 뮌헨은 레알에 비해서 왼쪽이 헐거웠고 왼발잡이 사네가 왼쪽까지 움직이면서 기회를 만들었지만 왼발로는 무리였습니다. 이어서도 뮌헨이 강력하게 몰아붙이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간간히 공격으로 나가도 김민재가 좋은 활약을 하면서 커트해주고 공격을 다시 연결해주면서 매우 좋은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2가지의 미션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본래는 왼쪽에서 더 많이 센터백을 소화했는데 이번엔 다이어와 함께 오른쪽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천억 선수 브라질의 에이스 비니시우스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이어의 스피드도 커버를 해줘야죠. 분명 뮌헨이 수비적으로만 나선다면 김민재의 역할이 단순해질 수 있지만 경기 초반은 김민재를 의지하는 뮌헨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전반 6분에는 김민재 커트의 기점으로 날카로운 공격을 연결했는데 또 사네가 망쳤습니다. 수준 높은 팀들인 만큼 뮌헨의 축구도 레알 마드리드 덕분에 흥미로운 경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2분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김민재가 심하게 관여된 사고입니다. 토니 크로스가 중원 지역에서 호랑이 눈빛으로 기회를 엿보면서 직선 패스를 연결했는데 그게 바로 뚫리면서 비니시우스가 치고 나갔고 노이어와 1대1 상황까지 되면서 실점을 하고 맙니다. 김민재는 역동작에 걸렸을 수도 있고 김민재가 앞으로 전진하는 동작을 포착하고 순간 찔러 넣어버리면서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이미 비니시우스를 쫓는 것 자체가 늦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다이어는 딱 봐도 스피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불균형은 맞아요. 최강팀에서 센터백이 스피드가 안 되니까 변칙을 생각해야 되고 레알도 이 약점을 알고 파고드니까요. 김민재도 매우 아쉬운 듯 왜 뒤에서 커버해주지 않았냐면서 속상했습니다. 실점한 이후에 김민재 앞걸린 장면이 있었는데 뮌헨의 공격이 차단된 후 바로 역습을 허용했고 다이어가 라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비니시우스가 다이어 뒤로 뛰면서 볼을 잡고 잠긴 스피드를 내는데 김민재가 쫓아와서 압살시켜버리는 월클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런 장면을 김민재가 아닌 다른 선수도 할 수 있어야 최강 수비 라인이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김민재가 살라를 압살시켰듯이 말이죠. 그 실점 관여 문제만 아니었다면 최고의 활약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이대로 패하게 되면
김민재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 있는 또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되는데, 미넨다운 경기를 하려면 김민재가 필요함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은 0대1로 마치게 됐고, 미넨은 8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득점하지 못했고,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반전에 슈팅이 2개가 전부였고 그 중에 1개가 골이 된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못해서 그렇다기보다 전략이 제대로 통한 거죠. 양팀은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습니다. 양팀이 공간이 벌어지지 않은 채 촘촘하게 경기하니까 뛰는 양도 적어지고, 하지만 충분히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후반전에 투엘 감독은 바로 교체를 시작했는데 미드필더 고레츠카를 빼고 게이르를 투입시켰습니다. 미네는 골이 필요했습니다. 더구나 홈이었으니까요. 맨시티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골을 잘 넣었기 때문에 미네는 절대로 넣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넨이 골이 터집니다. 후반 8분 만에 사네가 본인이 가장 잘하는 오른쪽에서 돌파를 하더니 에라 모르겠다 한 강력한 슈팅이 골망을 찢듯이 원더골이 터져버립니다. 전반전 부진에 대한 속죄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네를 오른쪽에서 뛰게 했으면 또 달랐을 것입니다. 우선 김민재가 관여된 실점에 대한 부담은 살짝 지울 수 있었죠. 거기다 4분 만에 미넨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벨링엄의 라이벌 무시알라가 왼쪽에서 돌파를 하면서 박스 안에서 파울을 얻어내면서 페널티킥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해리 케인이 이번엔 타이밍을 뺏는 슈팅으로 역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경기가 70분이 될 때까지는 비니시우스와 벨링엄의 활약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안첼로티 감독은 벨링엄을 교체하기까지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히어로인데 뺐다? 얼마나 부진했으면요. 실제로 경기 내내 벨링엄의 이름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슈퍼에이스도 부진할 수 있고, 부진하면 교체될 수도 있다는 거 인정? 팽팽한 점유율의 공격은 더 앞서 있는 미넨. 슈팅을 13개를 하면서 유효슈팅이 6개였습니다. 미넨이 한 골만 더 넣는다면 경기력으로 볼 때 이 정도의 경기력으로 레알 홈에 가도 충분히 겨뤄볼 만한 경기였습니다. 8만여 명의 관중의 응원까지 힘을 얻은 미넨. 그런데 그 한 골이 치명적이게도 레알에게 나옵니다. 거기다 그 실점의 관여가 또 김민재가 박스 안에서 호드리고를 막을 때 파울이 인정되면서 휘슬을 불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골은 비니시우스의 몫이었습니다. 이 경기에 이 실점 모두 김민재가 관여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와버렸습니다. 미넨의 실시간 커뮤니티도 확인해보니까 김민재에 대한 비판 댓글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최강팀을 상대로 나이어의 구멍까지 메꾸는 2명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분주하고 바빠질 수밖에 없죠. 실점 관여 부분 외에는 정말 잘해주고 잘 차단했는데 결국엔 실점 관여가 센터백에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김민재는 이번 경기 완전 실패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잊고 싶은 경기가 되어버렸죠. 우선 미넨이 레알을 상대로 충분히 대등함을 보여줬습니다. 투엘이 대놓고 레알을 상대로 내려앉은 경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데리우트 다이어겠지만 그 결정도 쉽진 않습니다. 김민재가 쉬운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상대의 강함도 인정해야죠. 좀 억울하다. 진짜 억울해. 분명한 건 언론의 비난은 피할 수 없을 듯 보입니다. 투엘은 프라임 비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선제골을 넣지 못했던 것을 지적했고, 후반전에 더 나았는데 세 번째 골을 넣지 못한 부분을 또 지적하고, 레알은 2번의 기회에서 2골을 만들었다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실점 부분보다 공격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보이는데요. 언론과 팬들은 너무 김민재 비난 모드라서 귀를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엘 감독은 이번 무승부로 결승 진출 확률을 50%라고 봤습니다. 그래도 자신감은 있는 거죠. 레알 원정인데 이제 김민재를 위해서라도 2차전은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케이나 무시알라의 사네야, 너라 너 이겨줘라 제발. 이상 hin수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